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감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광화문 광장 경찰 차벽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는 북으로 송환된 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망명사실을 숨기고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인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 됩니다. 석 달 전 베트남 선원 4명이 헤엄쳐 도주한 부산 감천항에서 또 미립국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선원 2명이 밧줄을 타고 배에서 내려와 하수구를 통해 도주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책 질의 대신 증인 채택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는데요. 오늘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무리를 빚은 신성약품 대표가 복지위 국감장에 나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열린 첫 국정감사. 책상과 책상 사이 칸막이와 마이크 덮개가 빠짐없이 설치됐습니다. 모든 상임위 배석자의 숫자도 방역을 위해 50명 이내로 제한했고 언론도 공동 취재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시작하며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파상 공세를 예고했는데 첫날 대법원 국감에서 느닷없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내내 추미애 장관 건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지부 국감장에서도 여야는 피감기관의 정책 대신 추 장관 아들 집도의의 불출석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통일부와 해수부 국감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위에선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나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선 차벽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조성길 전 북한 대사들이 망명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의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들이 망명 공개를 두고 어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망명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준 정부 측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셈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당사자인 조성길 대사 대리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 있는 걸로 알려진 조 전 대사의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망명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제3국으로 망명한 탈북 외교관은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된다며 남은 가족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사와 20년 직이라고 밝힌 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 전 대사에게 한국 망명을 추천하는 공개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직후 망명 사실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던 하태경 의원은 보도 과잉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공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전 대사 망명 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자 출입증을 가진 삼성전자 임원 한 명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한 삼성전자 임원 한 명이 의원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직후부터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에 매일같이 찾아왔던 겁니다. 일반인이 국회 건물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 등을 맡기고 의원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임원은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매번 의원실 방문 확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류 의원은 해당 임원이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올 수가 있나.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는 해당 임원이 2016년 국회에 출입기자 등록을 했다며 출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고 대전에서는 추석을 맞아 함께 벌초를 한 일가족 8명이 확진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확진자는 수도권에 80% 넘게 집중됐습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른 탓인데 서울 영등포구 방문 판매업체에서 5명,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벌초를 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 모였다가 자식 부부와 10대 손주까지 일가족 8명이 모두 감염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 75명 중 9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통째로 격리된 전북 정읍 양지마을에선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역학적으로 의미를 둘 만한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의 양성 판정이고요. 방역 당국은 증상 초기에 검진을 받아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지금은 연휴 이후에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후 가족, 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감염병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여파로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석 달 전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이 바다로 헤엄쳐 도주한 사실이 당시 MBN 취재로 드러났었죠. 어제 새벽 같은 곳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또 달아났는데 이번엔 하수구를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400톤급 원양어선입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이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선원 2명이 달아났습니다. 부두에 묶어놓은 밧줄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2명이나 있었지만 도주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경과 보안당국이 도주를 인지한 것도 5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도주 경로하고 이런 걸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수색에 나선 해경은 부두 하수구에서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을 일부 찾아냈습니다. 현재로선 하수구를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건들 나온 거 있잖아요. 증거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육상으로 걔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 7월 이곳에서 베트남인 선원 4명이 바다로 헤엄쳐 도주한 지 석 달 만에 또 항만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던 감천항에서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퇴원한 지 이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집무실에 나와 업무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격리를 해야 한다며 때이른 복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첫 증상 발현 후 최소 열흘은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하며 이미 방역 지침을 어겼습니다. 이후 관저에 머물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 집무실에 깜짝 복귀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모든 보좌관과 직원들은 보호복을 착용한다고 알려졌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인근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오가는 데다 의료진 역시 대통령의 주변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케일리 매커넨이 대변인, 스티븐 밀러 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이 감염되면서 백악관은 이미 코로나19의 온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광폭 행보는 갈수록 벌어지는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인 노년층에게도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차기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가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성 후보만 결선에 오르면서 WTO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유 후보가 당선되면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란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개최된 WTO 비공식 일반 이사회에서 5명의 후보 가운데 결선 진출자 2명이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164개 회원국이 선호 후보 2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라운드에서 유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며 WTO 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는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어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란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어 삼수 끝에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선 라운드 협의 절차는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해 7일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간호사 성적 대상화로 논란이 되자 소속사 측이 결국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독립예술로 봐달라며 왜곡된 시선에 우려를 표했었죠. 조희로 기자입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러브식 걸즈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는데 멤버 제니가 입고 나온 간호사 의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짧은 치마와 모자 등 간호사 복장과 하이힐이 왜곡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간호사의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직 간호사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독립예술로 봐달라며 왜곡된 시선이 쏟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지만 비난이 확산하자 결국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반응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특정 직업이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뮤직비디오 자체만 보면 블랙핑크의 원래 스타일대로 그냥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성적 대상화로 폄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삭제 결정을 환영하면서 특정 성별이나 직업을 성적 대상화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그룹 대표를 만나 이 공정경제 3법 강행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영계가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경영계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영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들의 부담을 늘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 방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신속하게 기업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됐기 때문에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공동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의 입법 보류 요청이 사실상 거부당한 지 하루 만입니다.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 경영계는 주요 경제단체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요청이 수용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청와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경영계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이 반발이 컸던 기업의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불리며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논의는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기업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한 기업의 주식을 3억 원어치 이상만 가져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20% 이상을 내야 해 시장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족 합산 3억 원이었던 기준을 사람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한 2년 전부터 이 방침이 결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가족 합산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가 KBO 리그 최초로 2,500안타라는 금자탑을 쌓았죠. 말 그대로 가는 길이 역사인데요. 올해 은퇴를 앞둔 박용택 선수, 이번 대기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남은 목표는 뭔지 전남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LG와 삼성이 2대2로 맞선 9회 말 타석에 들어선 박용택. 이승현의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를 넘기는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박용택이 KBO 리그 최초로 2,500안타라는 금자탑을 쌓는 순간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롯데전에서 2,319안타를 기록하면서 양준혁의 최다안타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안타 1위에 올랐던 박용택. 이후 박용택이 가는 길은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참 오래 잘 버텨왔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좀 답장하느라 한 3시간? 네, 새벽 2시 조금 넘어서까지 제가 답장을 했으니까 조촐하게 그냥 집에 가서 저 혼자 밥 먹으면서 앞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최다안타 역대 2위인 양준혁의 2,318안타, 3위 김태균의 2,209안타와도 큰 차이가 납니다. 박용택은 후배들이 자신을 넘어서 3,000안타 기록을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손아섭, 김현수, 뭐 또는 최정 정도면 2025년, 26년 정도면은 아마 2,500안타 정도는 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3,000안타를 봐야죠. 네. 프로 19년 차 42살 박용택의 마지막 소원은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최대한 많은 관중들이 들어와서
제가 응원받고 타석에 들어서고 뭐 박수 받고 또는 같이 슬퍼할 수도 있고 같이.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지난 5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중학생이 사흘 만인 오늘 오전 6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대포 해수욕장 중간 해상에서 수색하다 해당 중학생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집에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로맨스 영화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공포 스릴러 영화라면 얘기가 좀 다를 텐데요. 영화 양들의 침묵 속 연쇄 살인마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배산 임수의 입지에 푸릇푸릇한 나무로 둘러싸인 주택 한 채. 최근 매물로 나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이 주택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범죄 스릴러 영화 양들의 침묵 촬영지였습니다. 극중 연쇄 살인마인 버팔로 빌의 집으로 나왔던 곳인데요. 거실 벽난로와 지하실까지 영화 속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30만 달러로 우리 돈 3억 원대인데 헬로윈 시즌을 맞아 오싹함을 찾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영화 조스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백상아리 한 마리가 캐나다에서 잡혔습니다. 크기의 힘까지 역시 어마어마했다네요. 거대한 백상아리 한 마리가 캐나다에서 포획됐습니다. 몸길이 5m에 무게는 1.5톤을 넘는다는데요. 꼬리 힘이 얼마나 센지 성인 남성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다행히 불법 포획된 게 아니라 해양연구원에 의해 잠시 잡힌 건데요. 백상아리의 이동 패턴을 연구하려고 꼬리에 추적기만 달고 다시 돌려보냈다네요. 이번엔 상어처럼 바다에 살지만 반대로 많은 이들의 귀여움을 받는 돌고래 소식입니다. 경찰과 함께 바다 순찰에 나섰다네요. 바닷속에 비스듬히 누워 유영하는 돌고래 한 마리.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순찰하던 해양경찰에게 먼저 다가온 건데요. 제트스키를 낯설어 하긴커녕 근처를 맴돌며 이리저리 헤엄치는 게 왠지 반기는 모습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더 나타나 순찰 내내 재롱을 부리듯 함께했다는데요. 귀여운 돌고래들과 함께라면 순찰도 마냥 즐거울 것 같네요.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이미 날이 부쩍 쌀쌀해지면서 이슬이 맺히다 못해 소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었죠.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지금 서울 12.3도, 춘천은 9.2도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살짝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 춘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14호 태풍 차놈이 북상 중입니다. 일본 해안을 따라서 이동할 텐데요. 이 태풍과 고기압 사이의 기압계가 커지면서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따라서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해안가를 따라서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주의보 구역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동해안의 구름은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3도,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와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맑은 날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